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HRD 실무 특강. 뭐가 좀 달라졌죠? 앞에 마이크가 큰 게 있었는데, 예, 마이크를 새로 사서 이제 했습니다. 사실 컴퓨터도 새로 사가지고 지금 세팅 중에 있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 좀 어색하지만, 마이크가 코앞에 없으니까 제가 좀 선으로 설명하라 이런 것들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What과 How의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한 물리적 혹은 논리적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물리적 혹은 논리적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본인이라면 그걸 다 할 수 있고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외부에서 전문 강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강의가 좋은 강의인지 우리가 판단도 해야 되고, 그 계획한 대로 실제로 됐는지, 혹은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계획은 했는데 학습자들이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이 관련된 교육을 받아서 높거나, 아니면 관련된 업무 경험에서 높거나 이런 식으로 높을 수도 있고, 어, 혹은 교육에 대한 걸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수준이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사님이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강의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좀 움직여야겠죠. 근데 계획했던 대로 100%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바뀌는 게 왜 바뀌는지, 바뀌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안 바뀌는 게 나으신지, 계획대로 하는 게 나으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혹은 외부 강사님들과 미팅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을 듣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사내 강사 양성 교육 과정을 한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짧게 했습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저희 회사 이미 사내 강사로 어느 정도 활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3일 정도 하는 교육 과정 중에서 좀 줄여서 이제 하루는 조금 빠듯하고 9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교육 과정 설계를 한 게 있거든요. 음,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성인학습의 이해와 학습자의 이해, 강의 설계의 기본, 우리 목표에 대한 얘기 전에 했었죠. 네, 그런 것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사냥사 양성 과정을 하다 보면 배우게 되고요. 코스맵 설계, 계획했던 대로 코스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설계한 내용들은 교환에다가 어떤 식으로 순서를 설정하고 표현해야 되는지, 교육하는 순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순서를 하는 게 학습자들에게 좋은지, 뭐 이런 성인학습에 대한 이론들을 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전문적으로 좀 배우기 위해서는 대학교나 대학원을 가면 좋겠는데 시간은 안 될 거고요. 온라인 교육으로 들으시거나 무크 같은 데도 있어요. 네, K무크 같은 경우도 검색해 보시면 이런 강사 양성 과정이나 아니면 성인 학습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K무크는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을 들으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과목을 검색하셔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빨리빨리 넘어가 볼까요? 목표 설정은 아까 그때 전에 했었던 내용이랑 같죠. 그래서 목표 기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학습자들을 분석을 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묶을 것인지 배열하는 장면들 나오고, 설계는 어떤 식으로 해라, 어떤 순서대로 강의를 해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네,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평가는 어차피 교육 담당자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주고요. 어, 교수 기법에 대한 얘기를 쭉 해서 아까 얘기했던 교수 사태랑 교육 기법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아는 게 좋습니다. 교육 담당자들이 이렇게 성인학습에 대한 이해라든지 교수 기법에 대한 내용들을 모를 때는 우리가 회사에서 겪어왔었던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경영진이 요구하는 거라든지 우리의 뭐 직급별 혹은 직책별 역할 모델이 있는데 그 역할 모델에 우리 직원들 수준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끌어올려야 된다는 니즈들이 있을 텐데, 이런 니즈들을 잘 정리해서 강사님들이랑 미팅을 한다 하더라도 교수기법과 사내강사 양성 과정을 전혀 모르게 되면 갭 차이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내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강사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을 하고 그 구성된 내용을 어떤 교수기법을 사용해서
어떤 순서대로 강의를 하고 실습부에서 체득화하며 교육하는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어떤 식으로 리마인드 시켜서 장기 기억으로 보존시키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걸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해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강사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약간의 그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 강사가 미팅을 할 때 느낌이 이 교육 담당자가 뭔가를 아는데 강의를 하는 사람인가? 이런 식의 느낌을 받으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강사님이 그 교육을 허투루할 수 없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아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회사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겠죠.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방법, 툴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검토사항 점검은 우리가 사내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선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교재 제작, 교육 실시 3일 전까지 교재 제작 및 배송 완료. 우리가 교재를 3일 전까지 받게 되면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제대로 됐는지. 교육 전에 PDF를 한번 보긴 봤지만 실제로 그게 재본돼서 나온 거랑 조금은 달라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 건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왜 3일 전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제본이 잘못됐거나 의도하지 않은 대로 됐어. 그러면 3일 전이면 파일은 이미 인수하는 업체에 갔었기 때문에 제본하는 방법이라든지 몇 가지만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3일이면 다시 제작해서 올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근데 만약에 교육 하루 전에 받았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으면 뭐 하루 전까지 받는 것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시간이 있는데 굳이 뒤로 미룰 필요 없겠죠? 그러면 3일 전까지 교재를 미리 확보해서 받는 게 좋습니다. 교재 수량은 당연히 학습자 인원수대로 해야 되고요. 강사님 1개, 그리고 교육을 같이 들고 모니터링 하면서 나중에 리마인드 할 내용들은 뭐가 없는지 이런 체크를 하려면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용 교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역사이기 때문에 보관용 한 권이 좀 필요하고요. 팀장님, 임원 혹은 대표님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 전날 내일 무슨 교육입니다 라고 한번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요. 교재를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들고 가서 내일 이런 교육에 교재 나왔습니다 라고 보고 드리면서 겸사겸사 일정도 여쭤보고 상황도 여쭤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시간이 나시거나 약속이 돼 있다면 오시겠죠. 그러면 직원들한테 이러이런 것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도 어필할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준비했던 오리엔테이션을 임원분 앞에서 직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임원들도 교육 담당자가 준비를 많이 했구나, 어떤 뜻이 되고 있구나, 약간 신뢰감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본 형태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떡제본을 하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운데 본드가 있는 떡제본을 주로 하는데, 떡제본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교재는 아닌데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가운데 링 딱 해서 이렇게 가운데 넣어서 종이를 타공된 종이를 이렇게 깰 수 있는, 보통 교육용 할 때는 30 바인더로 많이 쓰긴 하죠. 예, 이런 식으로 제본에 대한 형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통은 떡제본을 하겠지만 교육과정이 길거나 아니면 수습교육, 아니면 OJT 교육, SOJT 교육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긴 기간 동안에 교재가 중간중간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SOJT에 설계되어 있지만 현업에서 수행하는 지금의 자료는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재를 만들 때는 이렇게 바인더 교재 형태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교재의 크기입니다. 교재는 이런 식으로 보통은 A4 용지 크기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B5 크기죠. 좀 작죠. 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우리가 서점에서 사는 책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런 정도의 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크기마다 조금씩 느낌이 다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원페이지 2 슬라이드 형태로, 원페이지 한 페이지에 2개의 슬라이드가 있는 형태로 많이 인쇄를 합니다. 한 페이지에 PPT 슬라이드를 2개를 넣으려면 B5는 작아요. PPT 가로 형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치면은 기본적으로 A4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의 아니랑 교재랑 다르게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세로로 텍스트로 해서 쭉 쓰신 분들로만 되는 교재다 라고 하게 되면 A4는 조금 커요. 좀 크기 때문에 그때는 B5로 하는 게 좀 더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아예 서적 같은 거는 우리가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끔 대기업 같은 경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큰 아예 책자로 집대성하는 경우는 도서처럼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쇄 크기를 얘기했고요. 외부 교육도 같은 보면은 대부분 원페이지 투 슬라이드로 양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메모 2개 있고. 근데 가끔가다 한쪽에 인쇄되어 있고 한쪽에 인쇄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 좌측 인쇄한 거죠. 왜 그럴까요? 메모하라고 하는데 메모. 좌측에는 원페이지 투 슬라이드로 인쇄를 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가로줄 쭉 써 있어서 메모하기 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를 하거나 작성해서 뭔가를 하는 작업들이 많은 교육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좌측에 배치하는 이런 식의 교육일 수도 있다. 교육할 때 우리가 교재만 이렇게 배부하거나 교재만 이렇게 자리에 놓은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교재를 여러 가지 워크시트라든지 실습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비닐로 된 거에다가 다 넣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공수를 드린다면 박스 있죠? 박스 안에다가 교재 넣고 뭐 이런 실습 도구라든지 볼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패키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대기업에서 신규 입사자 교육할 때 자기들 회사에 느낌을 주기 위해서 회사의 로고와 색깔을 이용을 하고 웰컴 패키지랑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내용 있죠. 강사 프로필 그리고 교육 명세서에서 기본적인 설명을 할 거고 이 교육 장소 사회연수원이 처음이다. 뭐 직원들 대상자들이 좀 익숙해하지 않는다 한다고 치면 시설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 편의시설 뭐가 있고 어디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야겠죠. 네, 그런 것들은 기본인 거고요. 기본인 거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알파는 교육을 통해서 현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혹은 제거할 수 있는 리스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거할 수 있는 리스크 포인트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OT 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리스크 포인트를 딱 짓는다기보다는 리스크 포인트 범위를 제시를 해요. 뒤에 PPT에다 제시를 하고 이런 이슈 관련돼서 혹시 어려운 점 없으시냐고 그거를 어려운 점 있을 것 같은 사람도 있죠. 회사에 다녀서 이제 안면 있고 업무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게 있잖아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사례를 이런 경험 있으셨잖아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때 어떠셨어요? 라고 감정만 물어보신다든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구성원들, 학습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명만 거기에 동의를 해주면 그것을 듣는 다른 학습자들도 그걸 들으면서 아, 저런 리스크가 있었어. 우리한테 있어. 나도 있을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강사님께서 대부분 시간 약속을 잘 지키세요. 잘 지키시긴 하는데 가끔 가다가 변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교육 담당자 하기 전에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한 6년 다녔잖아요. 그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러 가셨어요. 그러는데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식은땀을 흘리시면서. 교수님께서 쓰러지셔가지고 난리가 났으니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다행히 교육을 운영하는 팀에 팀장님께서 컨텐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 넘어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강사님께서 지각하신다거나 갑자기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시게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 교육 담당자들이 할 정도는 1시간 정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한데요. 급하게 진행됐다 싶으면 교육 목표 관련된 토의를 진행시킨다거나 학습자 상호인식, 저 같은 경우는 진진가 게임을 하거든요. 진짜 가짜를 하는 게임인데 궁금하시면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관련된 동영상 같은 경우를 가지고 토론한다거나 아니면 강사님께서 가끔가다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자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좀 받아두세요. 그런 걸 가지고서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제 관련돼서 있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강사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시거나 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교육 보도자료를 준비하시고요. 1박 2일이나 며칠간 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그 저녁 식사 겸 이제 만찬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간단하게 직원들한테 맥주 한 캔이나 두 캔 정도에서 대표님 모셔놓고 맥주랑 이제 안주 먹으면서 이런저런 주제 가지고선 캔미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외에 외부에서 하는 액티비티 활동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when 그리고 where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when에 대한 부분은 거의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